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함께 단둘이 살았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 있는 엄마한테 재혼자리도 들어왔었는데 엄마는 저만 있으면 된다고 전부 거절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보험 설계사를 하시면서 혼자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엄마 만나라도 봐 왜 보지도 않고 다 거절하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만나봐야지. 됐어. 너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 다른 집 아이들은 엄마가 재혼한다면 싫어한다는데 눈만 그래? 그건 엄마가 혼자 너무 고생하기 때문이야. 조금 더 편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에요. 엄마는 항상 나를 걱정하시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줘. 알게 된 것인데 혹시라도 제가 재앙을 끌 수 있을까 봐 엄마는 제게 더 상처를 주기 싫어하셨어요. 만약 남자가 저를 나쁘게 대하거나 무시하면 어떡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부터 더욱 엄마에게 고마웠어요. 엄마가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전문대에서 금속공예를 하고 싶다고 했죠. 손으로 뭔가를 꾸미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진로를 선택했어요. 엄마는 4년제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런 점에 상관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의 짐을 나누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대학생의 내내 죽었다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하고 즉시 취직할 수 있었어요. 일을 하게 된 곳은 공예 단추나 브로치를 만드는 회사였고 그곳은 중소기업이었지만 2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었어요.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나는 엄마와 함께 시내 레스토랑에 가서 자취 파티를 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초조해하지 말라며 혼란스러워했지만 내가 사회에 처음 나간다고 해도 아직 어리져도 된다고 달래주었어요. 너도 하고 싶은 것을 좀 해봐라고 말하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한다고 놀아보지도 못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내가 부족해서 업무만 하게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염려를 토로했습니다. 같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지만 퇴근 후에 뭘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었어요. 뭐든 해본 사람이니까 할 줄 안다고 놀거나 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인지 하고 싶은 게 뭘까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입사한 동기 중 한 명이 영화감상 동호회에 있다고 하길래 저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영화감상 정도면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재미있는 것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호회에 들어가서 몇 번 어울렸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2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금요일이 기다려지게 되었고 영화 동호회에 함께 한 경험이 즐거웠습니다. 에 들어간 지도 반년이 다 돼서 가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느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남자가 제게에 다가왔어요. 저보다 먼저 동호회 활동을 한 사람인데 계속 제가 눈에 띄었다고 하더군요. 주연 씨와 따로 만나고 싶은데 시간을 내주세요. 절 몇 달 동안 봤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주연 씨와 만나보고 싶어요. 라며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하던 그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동호회 모임이 없는 주말에는 그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는 좀 마음이 어리고 소심한 면이 있었지만 자상하고 따뜻한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쩌면 아버지께 받고 싶었던 따뜻함을 그 남자에게 받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더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남자와 1년 가까이 만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남자가 결혼하자고 말하는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피하곤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환영 씨는 결혼할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영 씨는 제가 프로포즈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다 보니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착각해 생기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상대방이 거절을 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라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프로포즈를 망설이거나 미룰 경우 상대방을 더욱 걱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제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거부해 주세요. 저도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말 싫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혹시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제 프로포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떡할지 걱정돼서 망설였었어요. 하지만 한 번 미루니까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러네요. 정말 주연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만약 주연 씨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까지 결정 시간을 드립니다. 만일 양 씨가 받을 만한 제안이 있다면 받아들일게요. 이렇게 하고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은 겨우 반지를 건네주었어요.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특급 호텔의 최상층 라운지에서였죠. 저와 결혼해 주연 씨. 제가 후회하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지원 씨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일형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청혼해줘서. 저희는 결혼 약속하게 되었고 양쪽 집안 모두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남자에게 그저 나한테 잘해줄 것을 당부하셨고 샤머니와 아가씨도 저를 살갑게 맞아주셔서 좋았어요. 남편은 내게만 잘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깨졌어요. 샤머니는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숨도 쉬지 않고 부엌으로 올라갔어요. 밀어넣으며 밤늦게까지 온갖 애니를 시켜주는 동안 제게는 잠시 쉬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와 정리를 끝낸 후에 거실로 가보니 남편이 시어머니 신이와 함께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TV를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늦게야 우리 신혼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 좀 너무하시네요. 신혼부부가 바로 일어나 앉아서 TV도 못 보게 하고 계속 일만 시킬 수 있어서 저녁을 먹는다 해도 그저 이리저리 서툴기예요. 반찬까지 다 해야 해. 내가 겉절이까지 다 맞지 않아? 아가씨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노는 데만 있고 당신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음이 나와. 나는 안마가 필요하다는 대로 따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 그게 그렇게 싫었다면 아까 안마한테 얘기해야지. 이제 와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인데 남의 집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건 좀 섭섭하다. 엄마랑 내 동생도 이제 당신이 19살인데. 무슨 19살인데 면 같이 도와야지. 왜 나 혼자 다 하는 거야? 이건 정말 무시무시해. 오늘 솔직히 엄마는 너무 하시더라. 아가씨도라며 화를 터뜨리지 않자 남편은 제 눈치만 보며 알아차렸어.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엄마에게 말씀드릴 거야. 약속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만두자.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를 불러서 거기에 시내까지 한몫했어요. 언니가 접해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친구들이랑 연애소설로 가는데 바깥에서 보태주세요. 언니, 저도 싸야 되는데요. 시댁에 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신뢰가 볼 때마다 돈 타령을 하니까 시댁 식구들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고 저는 참다 못해 시누이에게 아가씨가 제가 결혼하고 볼 때마다 용돈 준 것 같은데 저희 생활을 해야 해서 이제 매번 멋질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바로 엄마 하며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너네 씹을 때 뭐 외우게 있다고 우리. 지영이는 용돈 주는 것도 아까워서 이리에 네가 지금 내 아들 돈 가지고 유세한 이에게
아니의 집안이고 학벌이며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받아줬더니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할 망정되고 따박따박 할 말 못할 말이 없었니? 그런 말씀은 정말 섭섭해요.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부터 여기서 이러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동안 어머니랑 아가씨 해달라는 대로 다 했었는데 돈에 대해 이야기하신 건 어머니였어요. 제가 집안인이 시댁에서 도와주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제 남편을 돈을 공짜로 쓰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다 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참고 참았던 말들이 드디어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너 이동안 어떻게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을 거절했니?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험이라는 관계 때문에 이야기해야 할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볼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야. 라고 반응했고 며느리는 엄마, 어떻게 하셔도 좋으시지만 친정 어머니에 대해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며 따끔하게 이야기한 뒤 자신의 뒤통수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신호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번 남편은 자전적으로 앞에서만 말로 시어머니랑 신분을 알리겠다고만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의 소심한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제가 제 발등을 찍었다고 생각하고 취업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가사도우미로 부려먹이리 작정을 했고 제가 번 돈이 없으면 나중에 제 집안 살림까지 간섭할 것 같았거든요.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인지 다행히 전에 쌓아온 회사 경력으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 회사는 대기업의 금속 액세서리 제조회사였어요. 제가 다시 출근을 시작하자 처음에는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바깥으로 돈다고 말하던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제게 지금 말았어요. 회사에 나가니 시댁과 남편의 스트레스에서 풀려나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 불편한 일이 생겨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 느끼던 중에 친정 엄마의 생일이 되었고 저는 남편과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9호 한정식집에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하고 한정식집에 간 저를 기다리는 건 남편과 엄마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나와 있더라고요. 눈치를 딱 살피니 남편이 저랑 함께를 못 마주치는 것은 제 엄마께 쪼리를 했다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서 말조차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는 더 황당한 말을 하셨어요. 사고인 생일이라서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제가 이제 더는 우리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부인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가 먹을 생각밖에 안 하겠어요. 전 둘이 잘 살면 바랄 게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해도 며느리가 번 돈으로 사부인에게 안 주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요? 제게 그럴 일이 없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저는 화가 나서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신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축하하려고 모임을 마련했어요. 아이고, 어머님은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또 제가 번 돈인데 어떻게 쓰든 어머니가 상관할 일은 아니에요. 어머님에게는 저를 위해 번 돈으로 용돈을 주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엄마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엄마는 속이 상한 것 같았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엄마에게 비싼 선물을 사서 드렸지만 이미 망가진 기분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누나가 남자친구와 결혼할 것이라며 양과 상가 내릴 것을 밝혔어요. 신호의 결혼 준비는 괜찮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남편이 제게 아무 말 없이 제 통장에서 돈을 빼서 시어머니에게 가 놓았어요.
왜 내 돈을 당신 마음대로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당신에게 1,000만 원 들기라도 했어요. 제 입이 말을 못하고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남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돈인 양 남의 돈을 쓰는 거지? 노무 안에 있어도 당신도 우리 집도 네 것이지.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에게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우리 돈이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 길로 시험 1위를 찾아간 건데요. 시어머니는 너무 당당하고 뻔뻔한 사람 같아요. 하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우리 명예가 높아졌네요. 니는 무슨 이득을 바라나요? 당연히 네가 먼저 챙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한영이에게 말했어요. 한영이가 너에게 말하고 꺼내게 하더라고요. 아주 남편길에 막 누워서 자는구나. 없어? 그것도 난 주는 대로 할 테니까. 이대로는 못 살아. 너는 지금 협박한 거야. 그래, 이은혜의 누가 손해인데 이훈이 그것을 여자에게 털어놓으면 일과 일인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고, 봐봐, 총각이나 다름없어. 86평 넓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 없이 살라고 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찾아오며 전화도 하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렇게 변덕스럽고 자기 엄마의 말만 따르는 사람과 함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부모 사이를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9개월간의 결혼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에는 일에만 몰두하여 살았습니다. 남자를 찾아봐도 보고 싶지 않았고 다시 만나길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일에 몰두하여 살았던 동안 회사 상무님이 호감을 보이시고 동의하시며 데리고 가셨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중간 간부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월급은 늘지 않았지만 인센티브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어서 기뻤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디자인한 브러치가 유명한 패션 회사의 눈에 띄었고 좋은 조건으로 회사와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더 많은 디자인 주문을 받게 되었고 우리 회사는 매출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몇 년간 좋은 조건으로 다른 주얼리 회사와 합병하며 규모가 커지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전문가로서의 입지는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그런 자리에 오를 만큼 뛰어난 사람은 아니니까요. 이런 이야기야. 김 전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좋은 내 사랑 합병되지도 못해서 충분히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죠. 엄마는 그런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얘가 이리 하고 일이 제대로 안 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된 것 보니 내가 이제 여한이 없다. 마음 놓아도 되겠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넓고 경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를 위해서 차도 따로 사고 엄마한테는 운전기사도 부착해드렸죠. 저는 제가 전무라고 해도 그저 직책 이름에 불과하다. 운전기사가 필요하지 않아 직접 운전하고 다녔어요. 엄마는 마음대로 친구들도 만나시고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보내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 중에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귀걸이와 목걸이 세트도 있었어요. 이번 행사는 크고 특별한 행사여서 특급 호텔에서 진행되었고 저는 엄마와 함께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집에서 따로 기사님과 함께 오기로 했죠. 호텔 주차장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창조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치우는 남자가 자꾸 제 쪽을 흘끗 보는 것을 봤어요. 조금 신경 쓰였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오셔서 그를 보시면서 놀라셨어요. 있어 봐 하시는 거였어요. 그 말에 제도 놀라서 그 사람을 봤어요. 정말 전남편이었어요. 저도 엄마도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어쩌다가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혼 후 일부러라도 시댁과 남편 소식은 멀리하고 살았거든요.
행사를 다 마치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뿌듯한 표정을 짓으시더라고요. 난 정말 내 딸이 자랑스럽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이렇게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아,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엄마 덕분이지.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나를 힘들게 키우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있겠어? 라고 했어요. 저도 울먹거렸다. 뭐.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전 남편이 나와 엄마 앞에 나타나서 저희를 가로막았어요. 엄마와 저도 너무 놀랐어요. 어째서 이러는 거죠? 비켜주세요. 하며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무슨 짓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잠깐만 얘기할게요. 차는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쪽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세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말고 잠깐만 나 이혼하고 얘기할게요. 당신이 내게 연락을 안 한다며 만나주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진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뵌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언제였는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행동하고 저한테 반말하지 말고 제 이름도 부르는 게 좋겠어요. 맞죠? 저와 이한영 씨는 남녀 관계가 아닌 남남 관계예요. 전 아무런 사이도 없다고요. 저는 끝까지 냉정하게 유지했는데 이한영 씨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엄마도, 그리고 제게도 뒤끝이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샤먼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제가 없을 때에도 엄마를 만나러 왔다는 거였죠. 회사에서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집 앞에서 엄마와 실결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저희 둘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7년 전에 있었던 일로 회상하시나 보네요.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시어머니는 7년이든 10년이든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만난 것처럼 재밌게 지내야겠죠. 이런 얘기 말고 조용히 가세요. 주연이 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사부인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다시 잘 해봐요. 사부인들은 일에 책임감을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자 화가 많이 났어요. 왜 그러나요? 어떤 책임을 말하셨는지 우리 엄마에 대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시어머니가 놀라서 움찔했다네요. 하지만 곧 비하게걸 할 정도로 상냥하게 웃으면서 굴신거렸어요. 그동안 찰진했군요. 아주 얼굴이 활짝 펴졌다는 것에 내가 노하고 용의를 다시 차렸으면 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좀 지나쳤어. 나보다 그럴 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다시 찾아오지 말아주시고. 대체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의 친척인데 도저히 집을 찾을 수 없다고 했더니 네 비서실로 연결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니 진짜 출세를 했네. 비서도 있고 그건 우리 쪽 실수니까 더는 말 안 할게요. 그만 돌아가세요. 예, 아가 그렇지 않고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래? 너도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보면 우리 한영이는 아주 이 증거 아닌가요? 같은데 두 분이 함께 더 늦기 전에 다시 합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애도 낳고처럼 우리의 삶도 즐기면서 살아가야지.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제가 화난 엄마의 목소리에 깨어나자 시댁 어머니와 저 모두 놀랐어요. 아까까지는 시댁에서 기분 나쁘게 놀렸던 적이 없었거든요. 요번 일 보세요. 우리 딸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저한테는 우리 딸이 번 돈은 모조리 지 장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잘못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즐겁게 자났으면 합니다. 신혼여행에서 오자마자부터 문제를 털어놓았는데요.
먹기만 해놓고 그런 말이 나와서 바로 어설픈 발언을 했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마치 제가 그걸 이룬 것처럼 말했거든요. 그러자 상대방은 제게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겠냐며 막연한 얘기를 퍼붓고 말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엄마를 진정시킨 후 시어머니에게 할머니, 전혀 대가들을 잊지 못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대건너 편집에 너무 심하여 다시 남자를 바라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아들은 이번에도 모두가 할머니에게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런 남자를 어째서 믿고 살아요? 그러자 자기 동생에게 돈을 주겠다며 마누라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몰래 제게 가져와서 발가락 돈을 훔치는 그런 남자, 그런 사람 다신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시어머니도 다시는 보지 말아야죠. 우리 엄마가 되어 말하지 말고 당장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리겠어요 라고 합니다. 즉석에서 이야기 들으니 안 계시겠죠. 시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정말 잘못했어. 참 미안하다. 제게 더 이상 반말하지 마세요. 어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며 엄마와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시댁 나들목의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마구마구 돈을 빼돌리고 도망쳐 나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남편은 대출 빚이 엄청나게 쌓였고 회사에서도 정리해고 당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했던 집이었어요.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여러 차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지구대 경찰들을 봤을 때 어머니와 남편을 쫓던 것을 보았어요. 그 이후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것도 벌써 10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 회사는 불경기와 여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규모가 작아졌지만 여전히 잘 해나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는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남자를 만났고요. 결혼은 아직도 제게 상처가 커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와 함께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긴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성원과 현명한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